자, 일단 정말 반가워요. 항상 선입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입견. 이 말이 좀 중요한데. 근데 이번 2회는 약간 진흙탕 같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알아들을 건데, 좋은 투수의 조건 중에 볼 끝이 지저분하다? 이게 들어올 때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문제들을 풀어갈 건데, 그때 이제 상대방보다 잘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 지도할수록 약간 쉬운 문제를 풀 때 더 긴장이 떨어지고 어려운 거 풀 때 주눅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를 믿고 남한테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험지는 처음에는 정상으로 흘러가요. 이게 지금 근데 제 생각에 6번 문제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드려야 될지 맞는 것 같아요. 6번 문제를 봐볼게요. 이게 의외로 많이 약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주기를 먼저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4파이를 빼주면서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머릿속으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4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옆에 상황을 보면 이제 여기서 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사인 세타가 뭔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사인 세타가 한 번에 안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저 일반적인 백성들은 약간 당황합니다. 여기서 뭐야, 플러스 4분의 1 뜻이 뭐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래 사인 제곱 세타만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6분의 1. 그러니까 제 마지막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의 학생들은 코사인 세타가 나왔을 때 사인 세타가 시나리오가 두 개로 찢어지면 거기서 약간 긴장한다는 거지. 뭐지? 하면 사분면을 찾아보고, 사분면을 찾아봤는데 사분면이 안 나왔어. 그러면 뭐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면서 약간 긴장 탈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문제가 8번이에요. 8번 같은 경우도 이게 치환의 중요성인데, 치환의 중요성. 지금 문제에서는 이건 뻘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처음에 치환으로 접근했다고 제가 처음에 잘못 보고 밑이 2, 4를 상윤옥으로 봐가지고 치환으로 접근했다가 지우고 다시 풀었는데, 이건 그냥 지금 풀이대로 푸시면 되고. 9번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9번 문제는 괜찮고 10번 문제도 제 생각엔 괜찮은데, 이거 좀 짚고 들어가면 여러분, 실근의 합은 처음부터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구하려고 해요. 이 두 개를 더한 걸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애초부터 생각할 때 이 두 개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x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데, 얘랑 얘의 합은 대칭성으로 구해야지. 처음부터 실근의 합을 보자마자 이거 내가 대칭성으로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빠지면 자꾸 방정식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방정식으로 가서 실근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신 분들은 오답노트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기적으로 좀 풀어줘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야 정신을 좀 온전히 할 수 있거든요. 넘겨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괜찮았고, 12번 문제도,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지저분하다고 말한 이유는 13, 14, 15, 21, 22가 어려워서지 진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70점대 맞기는 좀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그런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가. 그럼 12번 같은 문제도 이것도 거의 영웅 모색 찍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거 피드백 안 되면 다른 문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Sn-SM-1은 AN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보면 거의 대부분 노가다로 접근을 해요. A1, A2, A3, A4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1부터 계속 넣는데 여러분 제가 노가다 좋아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문제는 정형화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다른 문제 할 필요가 없어. 이거 꼭 명심해요. 이거 오답노트.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BK 플러스 1이 N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다 거짓말이야. 지금 이 전부 거짓말이고 여기서는 지금 일반항이 뭐냐면 요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같이 잘 삽시다 우리 진짜. 이게 일반항이에요. 시그마 옆에 있는 AN, BN이 일반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SN이에요. 이게 SN이고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바로 N 붙여서 바로 빼내요. 그럼 AN분의 BN 플러스 1은 이렇게 빼내고 오른쪽에서는 N제곱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처음 식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되시는 분은 진짜 이것만 풀어 오늘.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좋은 학습법을 말씀드리면 자이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두꺼운 책들 아니 뭐 기출 단원별로 돼 있는 거 그런 걸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사서 처음부터 그거 자이스토리 보면은 2점짜리만 30문제 연속이 있거든요. 그거 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출을 풀다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 문제가 자기가 모르겠어. 그럼 이제 그 책 사서 그 책 꺼내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단원만 다 푸는 거거든. 2점이든 3점이든. 이거 좀 필요해. 여러분 지금 그런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스플랫으로 다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요청하시면 선생님 저 이 유형을 뭐 20문제 뽑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20문제 바로 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매스플랫 제가 이미 다 등록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소리 해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EN-1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써야 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N은 2 이상부터다. 이거 안 쓰면 이제 수능에서 틀려요. 수능에서 틀린단 말이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럼 1일 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일 때는 A1분의 B2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 돼요. 오른쪽에다 1 대입하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B2가 등비수열인데 B는 A1이 4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B1은 8이 됐어요.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과정이 문제에서는 A5분의 A2를 구하랬어요. 그때 느낌이 딱 와야지. 뭐냐면 A5를 구하려면 필연코 여기 양변에 5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5를 대입하면 그냥 그걸 써봐. A5분의 B6이란 걸 써보세요. 그럼 A5분의 B6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 5를 대입하면 9가 됩니다. 9. 그 다음에 뭐죠? A2분의 B3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봐. 2를 대입하면 여러분 3이 됩니다. 근데 지금 B3, B6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푸셔도 되고 제가 송글씨 해설에 한 비율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비율이 실제로 풀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가 적용할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하셔도 된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거다. 맞추셨어도 이렇게 안 푸신 분들은 전부 수정하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N제곱에서 이거 안 쓰고 바로 호영 씨 말대로 EN-1로 들어간 게
어떤 거의 시그마는 n에 관한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아마 센에서도 여러분들 수업할 때 강조해서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제곱이란 걸 보면 사실 2n-1이란 게 바로 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엮이게 되면 이제 밑에 있으신 분들이 못 올라오니까 그런데 좋은 풀이에요. 저도 그래서 2n-1을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문제는 제가 요거는 맨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못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좀 약간 그 문제 만드신 분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문제거든요. 가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궁금한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문제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박스 쳐놓고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안 푸셨죠? 이해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확통이랑 미적도 너무 어렵고 일반적인 문제 푸는 순서상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이제 14번 문제 풀 때 도형 문제는 여러분 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이거는 수능 전날에 수능 전날이라도 잘 가르쳐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야 이거 하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고. 근데 도형은 수능 전날에 못 풀면 포기하게 되는 유형이에요. 여기가 챕터가. 그래서 도형은 좀 확실하게 항상 도전 정신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저랑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예고가 됐어요. 사인 법칙이 쓰일 거다라는 게 처음부터 지금 예고편이 등장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제 천천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집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5가지를 어제 막 물어보시고 이게 쓰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아니 이거 나오잖아? 이거는 뭐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 2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닮음이에요. 이 나비 넥타이 나오면 이거를 마치 근해 공식처럼 왜냐면 여기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아 있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 보면 바로 닮은 나오겠구나 하고 바로 그냥 그쪽으로 바로 가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보면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삼각형이 닮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닮은 비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억각을 배우다 보니까 오해하면 얘 대 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닮은 비가. 얘에 대응하는 변이 얘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는 억각 배우실 때 이 각과 이 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응하는 변이 얘인데 지금은 얘에 대응하는 각이 똑같은 각이 이 각이에요. 여기랑 같은 각이 이 각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대응하는 변이 얘예요. 닮은 비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냥 뚱 떠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역시 그걸 건드리죠. 문제에선 지금 3번째 줄 보시면 지금 아직 안 읽어보셨으니까 3번째 줄 보시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2고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라고 돼 있어요. 그럼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양변의 2를 곱해서 자연수의 비로 표현하면 넓이의 비가 4대 5입니다. 2를 곱하면 그러면 닮은 비는 길이의 비죠. 여러분 정의가 길이의 비예요. 길이의 비는 루트를 씌워주면 2대 루트 5가 돼요. 그럼 2대 루트 5가 되는 순간 여기다 메모를 해야 돼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루트 5x 2분의 루트 5x고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루트 5y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나왔을 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파이팅. 진짜 파이팅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여러분 이 원에서의 무슨 말 있죠? 지금 파이팅이야. 지금 잘 봐야 돼. 이 원에서의 삼각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약간 안 풀어보셔서 그렇게 시키면 이거예요. 이거. 요거.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요거예요. 다시 왼쪽 원에서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거예요. 오른쪽 원에서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요거예요. 그러면 공통변이 있어요. 공통변이 뭐죠? 그렇죠. 지금 A 좋아요. AB 그쵸?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도 삼각형이고 여기서도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변은 여기랑 마주보는 변이고 이 변은 여기랑 마주보는 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얘랑 얘의 사인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사인 값이 같은데 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파사라?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메모가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샬라샬라 하면서 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주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문제에서 CD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했을 때 답을 마지막에 구하는 과정은 XY라고 놓고 넓이 구하면서 진행되는 거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꼭 다시 풀어보실 때 하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닮음이란 거 아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13번은 좀 싸발적이지만 진짜 이 14번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답 노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답 노트를 하시면 좋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오답 노트를 안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못 푸실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달 뒤니까 4달이 지난 뒤에 한 달 전이 왔을 때 그때도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기는 남은 1년 공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자기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를 풀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 원래 직전에는 모의고사 보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런 문제들 한 회차당 한 3문제씩만 하면 돼요. 무서운 게 한 회차당 3문제 하면 우리의 수업으로는 지금 한 달에 12번의 회차를 갖게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36문제. 그럼 4달 정도 지나면 한 150문제가 있는 자기만의 문제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14번 같은 문제에 포함시키세요. 이거는 어제는 제가 삼각함수 활용 포함시키지 말았는데 이거는 유형화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두 원의 반지름이 같다. 그것도 기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 닮음 이것도 기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유형화시켜서 끝까지 해보시고 넘겨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이거는 피드백을 사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15번 문제는 제가 좀 가지를 쳐드리면 이 15번은 단순 계산 문제이거든요. 이게 단순 계산,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제가 그 중간까지의 과정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hx는 안 읽어보실 수도 괜찮아요. 지금 처음에 잘 봐주세요. hx는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fx다.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이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a가 양수를 했어요. 그리고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gx가 그려지는데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절대값이 1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절대값 hx는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난이도가 확 내려가요. 여러분 미분 가능성 문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해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hx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hx를 그려보면 그 x제곱 플러스 ax제곱은 마이너스 a를 지나고 0에서 뚫접이에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단순 계산 문제를 했잖아.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복잡해서 제가 그 오답노트 하지 말란 거지. 발상까지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x 플러스 a예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그러면은 3차는 뚫접이고 1차는 지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는 마이너스 a는 지나고 0은 뚫접이니까 a가 양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면서 좋아요. 여기서 뚫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제 왼쪽만 그리랬으니까 왼쪽만 그리면 이게 되는데 근데 이미 이거 절대값을 올리잖아요. 절대값을 올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죠. 미분이 불가능하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능한 게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랬으니까 이미 한 점이 나왔어. 이미 여기 한 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분 가능하면 뭐죠?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값이 1인 3차 함수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에서 그 값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에서 뭐 지금 이 나에 보면 f'x는 0과 g'x는 0의 해의 집합이 같다. 오? 0에서 극값 가지니까 이미 0은 하나 나왔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대 몇이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미분했지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몇 대 몇이죠? 1대 3입니다. 1대 3이기 때문에 미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거 다 미분해서 보여줬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의 1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1인 3차 함수니까 fx가 x세제곱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때는 최고 차이 계수를 3이면서 3x x 플러스 4분의 3의 2고 요거는 마이너스 3x x 플러스 4분의 3의 2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f'x가 이건 f'x가 그래서 이제 요거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면 fx가 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그 두 가지 모델이 나오면서 h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값을 더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왜 이걸 피드백 할 필요 없다고 했냐면 여러분 일단 이런 단순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추론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찢어서 하는. 근데 사실 뭐 6월 모의고사를 만약에 제가 시험을 냈잖아요. 6월 대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래서 오르비 제가 만약 올렸어요. 그러면 댓글로 욕 28만 개 먹었을 거야. 아 진짜로 이러면 나도 내겠다 붕신. 이러니까 저기 그 뭐 이렇게 쌍욕을 먹었을 거예요. 강수학 온라인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거 시험 풀기 전에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막 이 문제는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야. 이 문제는 EBS라서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6월 모의고사 이미 그 경계를 너무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컷이 낮았잖아.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컷이 낮았다는 거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풀 때는 기분 좋게 풀어라. 근데 여기까지 이 전까지는 꼭 피드백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대 3이라던가. 근데 사실 이거 피드백 할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이 라인이었어요. 여기 이 라인.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 다 한가롭게 흘러가는데 19번에서 약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동요가 일어나냐면 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런 거 풀 때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x가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b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파이팅.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극값의 합이 27이라고 했어요. 연속이라고 해줬어요. 연속을 첫 줄에서 동그라미 치나요? 엄청 중요해. 왜냐면 무조건 이어진다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불연속이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극값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좀 싸가지 없으니까. 이거는 극값이 맞습니다. 불연속이어도 극값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체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얘는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쵸? 얘는 그릴 수가 있지만 얘는 움직이는 애야. 그러니까 먼저 그릴 수 있는 애를 풀로 그려주셔야 돼요. 전부 다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거 보면서 당황할 수 있거든. A가 그럼 뭘까? 전혀. 식으로 푼다? What's wrong? 이거예요. 지금 식으로 A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풀 수 있습니까? 그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0에서 접하고 6을 지나는 이런 함수 이걸 풀로 다 그려줘. 이렇게. 그러면 그때 생각날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4 차이 나면 32 차이 난다. 이런 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나면 여기가 32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움직여 보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는 극값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려오다가 타고 내려오는데 극값이 안 돼요. 지금 극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극값이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좀 손쉬운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여기 3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0의 극값과 27의 극값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럼 이제 극값의 합이니까 그러면 얘가 27이 되는 x값을 구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자연수야 답은. 여러분 A는 자연수예요. A가 3분의 8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잭기럽이었다 그럼 저는 대입하죠. A 1, 2, 3 대입해도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가 A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3,27을 지나야 되니까 B가 30이라는 거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올해 육무 22번을 보면 저 22번에 여러분 피드백 하셨나요? 22번 문제? 22번 문제랑 이 문제랑 사실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의 계산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깨끗한 문제 더러운 문제 그게 아니라 지금 올해 22번이 제일 더러웠거든. 더럽기로 하면 20번 문제 보면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y는 2루트 3x의 교점을 ab라고 할 때 라고 있습니다. 파이팅! 일단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거는 그림 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그림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a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다고 나왔네. 자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근데 AB의 중점이 뭐라고 했어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의 X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A X좌표를 T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T라고 한다면 B의 X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T가 돼야 돼요. 왜냐면 중점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X좌표끼리 더하면 0이 되고 Y좌표끼리 더하면 0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A의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써내려가는 능력을 예전에는 수능에서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다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세대에서는 이거 잘 못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쓰느냐면
x좌표끼리 더하면 0이 돼야 되고 y좌표끼리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a의 t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a의 t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풀어봐야 돼요. 그럼 a의 t제곱을 곱해주면 a의 t제곱의 a의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t제곱. 저는 약간 치안 결벽증이 있습니다. 치안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a의 t제곱 곱하면. 그러면 이건 한눈에 보더라도 이제 이런 식인 거야. 한마디로. 아, 근해 공식 가는 거구나. 근해 공식을 부담 없이 써야 돼. 짝수일 때 근해 공식 쓰면 a의 t제곱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얘가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a의 x좌표 y좌표는 양수고 b의 x좌표 y좌표는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의 t제곱은 양수여야 되니까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지 2 마이너스 루트 3은 이것도 양수네. 2 플러스 루트 3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주 쉬워. 이제 여기서 이제 미끄럼틀인 거예요. 여기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넣었어요. 그럼 2 빼면 뭐예요?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보이는 거지. 왜냐면은 2 루트 3x에다가 뭘 대입해야 루트 3이 될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거를 안 하는 거야. 이 설정을 안 하고 문제를 계속 다시 읽을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점의 좌표를 먼저 찍어봐라. 중점이 원점이면 뭐라고요? 더하면 0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A, B의 중점이 1,0이래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중점이 1,0이면 x좌표끼리 더하면 뭐라는 거야? 2가 된다고 적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t라고 적었어. 그럼 하나는 뭐라고 적고 있어요? 2-t라고 적는 거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이 y좌표가 0이면 y좌표끼리 더했을 때 0이니까 얘를 대입한 거랑 얘를 대입한 거랑 더해서 여기 된다. 그런 식의 정립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안 되면 오답노트를 해봐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그 점을 찍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21번. 요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잘 봐보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모든 교과서에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대단원 연습 문제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FA와 F'A가 0이면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지금 이거는 교과서 개념이거든.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딱 봤을 때부터 먼저 딱 그게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이걸 오해하면 특히 미적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일 재수없는 말이 친구 뭐 이런 말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이 말은 야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이계도함수 이런 거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개념 수트 개념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가에 보면 일단 gx가 여러분 아직 안 읽어보셨을 거니까 제가 천천히 gx는 fx 곱하기 f'x gx는 뭐라고요? fx 곱하기 f'x예요. 근데 이게 그럼 이게 3차거든요. 이게 지금 3차. 그럼 이 f'x는 몇 차일까요? 그렇죠. 2차란 말이에요. 2차.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거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한번 해봐. 근데 이게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요? 가에 보면 G'1은 G1은 0이다. 이게 사실 이제 처음부터 꿀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게 x-1을 몇 번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2번 갖고 있어야 돼, 2번. 그러면 2번 갖고 있으려면 경우의 수가, 확정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야. 뭐냐면 얘가 2번 갖고 있고 얘가 안 갖고 있는 경우. 동의하십니까? 얘도 한 번 갖고 있고 얘도 한 번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없고 얘가 2번 있는 경우인데, 미분의 관계상 얘가 없는데 얘가 2번 갖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잠시만요. 미분했을 때 이거예요. 그럼 적분하면 뭐예요? 3x-1의 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x-1의 세제곱이에요. 얘가 2번 갖고 있으면서 얘가 3번 갖고 있을 수,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2번 갖고 있으면 얘는 3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 안 나오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갖고 있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한 번 갖고 있고 얘가 한 번 갖고 있잖아? 들어와봐. 그럼 얘는 무조건 한 번 더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오늘 이거 밥 먹으면서 이 생각 하시지 마시고 식사 다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이거 그렸던 거, 얘가 갖고 있고 얘가 갖고 있으면 얘가 반드시 한 번 더 갖고 있는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은 얘가 갖고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절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야, 그 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값이 x축이라는 거는 x축에 접한다는 거야. 그럼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해설지 설명 보면 굉장히 길어. 근데 해설지 설명 보면 굉장히 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칠 수 있다는 거야. fx는 x-1의 제곱을 갖고 있다. 근데 나머지 하나만 빠살라 모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G0이 뭐라고 했죠? G0이 마이너스 3이다. 근데 내가 여기다 x-a 심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한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거든? 진짜로. 어차피 이거 미분한 게 이거잖아. 지금 관계가 여기 3 곱해져 있고. 그러니까 A로만 나와서 A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조건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조건은 왜 있는 거냐면 나 조건은 왜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의 완결성이 떨어지는데 나 조건이 너무 가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x-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3x-1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x-1의 세제곱 곱하기 3x-1의 제곱이니까 3x-1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게 화나가지고. 그럼 실수가 계속 몇 개 나오고 있어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 건데 너무 후지다. 왜냐면 이제 이 나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결정하는 게 거의 없다. 그냥 얘 2번 있고 얘 1번 있다는 말을 좀 완성시키는 말일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써놨어요. 이 문제는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왜냐면은 여러분 1년 동안 이 한 문제를 풀어도 답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자기가 여기 수만이 앉아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이 한 문제만 풀더라도 여러분 답을 못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 이거 나중에 이제 이 문제만 계속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약간 솔직해서, 전 지나치게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 푸는데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면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 가르쳐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풀려면 폐관 수련에 들어가야 돼요. 한 달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대학교 정수론을 다 완벽히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죠. 이제 한 달 뒤에 여러분이 안 기다리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잠깐 봐볼게요. an 플러스 1은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an 플러스 1은 2분의 a, 이게 중요해.
AN제곱 마이너스 AN이라고 보는 게 아니야. 잠깐만 참아봐.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연속된 두 수가 돼. 일단 배울 부분까지는 제가 말을 해줄게요. 근데 연속된 두 수의 곱은 뭐예요? 항상 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노가다 처음에 칠 때 이게 다 자연수인지 모든 항이 의미하는 정수로 나와 있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분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약간 읽어주는 거야. 연속된 두수의 곱은 짝수니까 무조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 AN AN이 0이거나 또는 AN이 짝수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왜냐면 0 다음에 뭐라는 거야? 0. 그 다음에 0 다음에는 0. 0 다음에는 0. 그러니까 0이 한 번 나오면 그 뒤로는 계속 0이니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 해놨냐면 이게 이제 AN이 홀수일 텐데 그 이제 저의 추종자분들이 여기서 한 두세 명 계시거든요. 두세 분은 아마 0부터 대입해 보셨을 수 있어요. 없나요? 그러신 분? 추종자 한 명도 없나요? A1은 0부터 A1은 1까지. 근데 이 문제의 답이 97. 여러분 저기 다 적어드리면 한 8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34까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거야. 봐봐요. 16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 뭐죠? 16이 있었으면 그 다음 뭐죠? 8. 그 다음 뭐죠? 4.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0이네. 그러면은 지금 16이라는 숫자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16, 8, 4, 2, 1, 0 몇 개 나오죠? 그 수열이 나올 수 있는 게 6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수열의 모든 수열에 나올 수 있는 자연수, 그러니까 숫자가 3개밖에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짝수로 나올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짝수는 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짝수는 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8? 4? 잘 모르겠어요. 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짝수는 무슨 상황이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짝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홀수 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홀인 경우. 저 이거 풀 수 있어 원래 진짜야. 근데 봐봐 여러분 봐보세요. 홀이잖아. 그럼 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여기 홀이 나오는 게 반드시 얘랑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반복되는 상황이 어떻게 반복되냐면 뭐 3, 2, 1 한다. 여기 또 3 나오면 또 3, 2, 1, 3, 2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이 같다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여러분 2시간 안에 답을 구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이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은 폐관수련 1년 이상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2시간 안에는 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미적분이랑 확통에서 그 확통을 먼저 당연히 페이지가 먼저 있으니까 확통을 풀다가 저기서 수박을 제가 혼자서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소리 안 내게 먹는다고 먹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너무 열이 받아서 확통 풀다가 혀를 씹을 정도로 열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암초에 만나면서 미적분을 많이 못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 지금 바로 작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 식사하고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적어도 완료를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칼라로 뽑아 놓을게요. 이거 지금 칼라인데 지금 칼라 복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오시면서 확통 마지막 문제도 제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서 갖고 가셔서 복습하시다가 자 여러분 숙제가 없지만 우리는 다 지금 제가 어제 그 푸사에 삼수는 가슴이 시킨다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제 대화명에 삼수는 가슴이 시킨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야,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지금, 여기, 수만이 이단비 선생님? 네? 제가 여기서 그저께 30분 동안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이제 30대 중반에 수학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30대 중반의 나이로 수리논술을 30대 중반 맞으신가? 보기에는 20대 같으세요. 보기에는 잠깐만. 너희, 잠깐만. 네. 근데 보기에는 20대 초반 같으신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는 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 지금 전혀, 이거 사실 무근의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부터 퍼져나온 얘기는 저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말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셔서 1년간 직업을 쉬시면서, 너무 진짜 어려운 얘기야. 너네는 나중에 알바만 쉬라고 해도 그래도 핸드폰 비내야 되는데 하면서 게임 비내야 되는데 하면서 못 끊어요. 근데 1년을 쉬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약대를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보면 한 3수가 아니라 10수 해도 되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로 멋있는 분이다. 제가 이제 30분간 이유를 막 물어봤어. 어떤 것들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분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작할 때 수학 선생님이지 과학 선생님 아니시잖아요. 네? 수학 선생님이지 과학 선생님, 국어도 공부하셨다는 거잖아. 영어도 공부하고. 이분한테 좀 한번 많이 물어봐.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으실 것 같아. 제가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셨다. 저도 수능 본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한의대 가려고 옆에 이제 이리제 옆에 이의제 낸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진짜로 이의제, 그다음에 너가 이제 가서 3의제 내세요. 3의제. 1의제 옆에 2의제, 3의제, 4의제, 5의제, 6의제, 7의제. 어쨌든 제대로 된 꿈을 위한 시작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제가 그래서 어제 삼수는 가슴이 시킨다라는 말을 푸사에 적어놨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제대로 된 일을 위해서의 시작은 언제라도 늦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진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당부드린 이유가 꼭 틀린 문제 완벽히 공부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